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역대급일 정도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2023년도에 어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예, 그 카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규제를 할 때도 있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규제를 하죠. 너무 이제 과열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완화해주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체로 보면 5가지입니다. 네, 5가지. 자, 첫 번째가요. 이제 금융 쪽을 이제 쓸 수 있죠. 이제 뭐 대출을 조이거나 풀거나 시장이 과열될 때는 대출을 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지금같이 안 좋을 때는 대출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세금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시장이 과열될 때는 뭐 양도소득세 강화시키고 취득세 강화시키고 종부세 강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 청약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는 뭐냐? 아파트 청약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아파트 청약제도를 상당히 강화시킵니다. 예, 그런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청약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넓혀주죠. 예, 그래서 아파트 청약과 이제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도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될 때는 우리가 이 도정법도 막 강화시키죠. 뭐 제초안도 다시 부활시키고요. 아니면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시키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도정법 시장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그럼 이제 도정법이 또 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은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지만 월세 시장은 또 상당히 또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에 대한 주거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이랑 또 맞물리면서 대출을 받으신 차주분들이 지금 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카드가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거 5가지밖에 없어요. 이 5가지 내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 한번 지금 어떤 카드를 지금 쓰고 있나, 아직까지 정부가 썼던 카드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지금 규제 지역을 많이 축소를 하고 비규제 지역을 확대시켰죠. 자, 비규제 지역을 확대를 시켰다라는 거는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PF 이제 현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분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준공 이후에 자금 회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양 현장들에 대한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PF도 이제 보증을 좀 확대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장들, 앞으로 할 현장들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도 확대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열지구 내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15억 초과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당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내 15억 초과 주담대도 지금 허용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와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LTV도 지금 투기가열지구나 이런 데서도 50%로 지금 상향을 시켰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썼던 카드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세금에 대한 거죠.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얘도 지금 비규제 지역을 확대시켜줬죠.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많은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됐잖아요. 내년 5월 9일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지금 이제 완화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냐? 자, 그동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택수가 이제 많아지면 2주택이나 3주택에 따라서 이제 중과가 돼 버리는데 이게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가고 그다음에 세율도 인하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되는 금액도 11억에서 지금 12억으로 지금 상향할 예정에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도 지금 이제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2020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또 회귀시킨다라고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다가 그 2019년, 2020년 들어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말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을 소진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금 부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달 초에 나올 겁니다. 이번 달 초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이 되면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을 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을 지금 폐지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11월 10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에 나왔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만약에 어떤 현장들이 미분양이 되면 지금 현재는요, 무순위 청약은요, 무주택이고 동일 시군구 지역 내에만 무순위 청약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 요건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분양받을 만한 입지에 있다 그러면은 청약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도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천제 물량 지금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지금 투기가율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으로 보면 지금 가점이 100%거든요. 가점이.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100%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런 이제 가점제를 이제 강화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 그래서 이거 개선안 같은 경우는 투기가율지구는 가점 40%, 추천 60%를 바꾸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 70%, 추천 30%를 바꾸겠다. 자, 이렇게 지금 추천제 물량을 좀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제 청약이 가능한 거죠. 청약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청약자 수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제도들이 지금 계속 완화가 되고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도정법. 네, 도정법을 보면. 자,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시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개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나올 거죠. 지금 안전진단 그 개선안 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속통합기획 작년에 도입했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 뭡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심의 단계를 당겨주는 거죠. 예, 심의 절차 단계를 상당히 좀 줄여줘서 지금 사업이 좀 빠르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속통합기획이고, 자, 모아타운도 도입했죠. 그러니까 재개발 안 되니까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민간 재개발이잖아요. 민간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을 도입을 해서 소규모로도 개발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역세권 개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층고 제한도 완화시켰고, 1차 역세권 옆방권 350m로 완화시켰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가 됐죠. 이렇게 도정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왜? 도심의 주택 공급 유지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왔냐면, 아직까지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심전환 대출 요건 완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고정금리가 연 3.7%까지 바꿔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안심전환 대출 요건도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시켰는데, 뭐 이제 취득세 감면 같은 이제 이런 혜택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두고 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LTV 한도 내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폐지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5억 초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이제 허용을 시켰고요. 예. 이번에 이제 15억 초과 이제 투기가지고내 15억 초과 주담대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을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전체 지금 5개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5개 정도의 카드 중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2023년도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책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먼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지금 4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아직.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을 수도권이나 서울로 확대시킬 겁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부분, 세금, 대출, 뭐 도정법,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대출.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LTV도 지금 조금 이제 상향이 됐는데 더 상향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LTV뿐만 아니라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담보대출 비율인데 이 DSR도 지금 이제 완화를 많이 시켜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정지형, 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지금 중과 완화잖아요. 자, 그런데 내년 5월 9일 넘어가면 다시 또 중과시킬까요? 아니죠. 또 연장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임대사업자 이번에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허용시키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나오기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미분양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이 나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거는 예전에 김대중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을 소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꼭 나왔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용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이 나오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정상화될 수밖에 없죠. 자, 취득세 중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수요자들의 그러니까 하나의 또 진입장벽이죠. 그럼 당연히 취득세도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취득세 정상화와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금 나왔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하잖아요. 예,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공공택지 물량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공공택지 물량도 이제 조절하겠죠. 좀 분산돼서 나오게. 예, 좀 조절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심제한대출. 아까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예, 이게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6억이에요. 예, 주택가에 이제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9억까지 좀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액 기준이 이제 사실 6억이면은 사실은 좀 서울에서는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9억까지 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끔 도와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말로 사회적인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또 혜택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차인들을 위해서 전월세 관련 이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좀 인하가 될 겁니다. 이런 대책들도 같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도 유예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도 뭐 아예 상당히 좀 완화를 해줬고요. 이제 더 가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완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 신규 정비 사업지는 도정법 관련 이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책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전략도 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쓰는 카드, 즉 정책이죠. 이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바뀌고요. 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다 썼던 카드들이에요. 이 카드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드린 강의 꼭 기억하시고요. 예, 나중에 내 자산을 뭐 불려나가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지금 규제 지역을 많이 축소를 하고 비규제 지역을 확대시켰죠. 자, 비규제 지역을 확대를 시켰다라는 거는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책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어떻게 보면 내 전략도 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